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저희가 첫째 시간에 손해평가의 개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과목에서 저희가 용어 정리를 이틀 정도 했었는데요. 2과목 관련된 용어는 2과목에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같은 경우 1과목에서 용어 정리를 한꺼번에 다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23년도 강의 준비하면서는 2과목에서 필요한 용어들은 이 과목에서 하도록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가축 관련 용어는 또 가축 강의를 할 때 가축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사 관련 용어들입니다.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올해 공부를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이 될 거고요. 처음 이제 손해평가사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이 조금 외계어 같죠?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앞으로 이 용어들과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하고요.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 실제로 결과를 할 수 있는 주수가 몇 나무인가라는 거죠.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자 기준입니다. 가입일자 기준, 가입일자 이건 보험 가입일자입니다. 보험 가입일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과수원이 되겠죠. 우리 과수작물이니까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 단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제외되는 건 어린 나무. 이때 어리다는 것은 사람마다 유목에 대한 어린 나무를 유목이라고 하죠. 유목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3년짜리를 어리다고도 할 수 있고 5년짜리를 어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목의 그 유목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는 내가 나무마다 그러니까 품목마다 가입할 수 있는 수령이 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과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5년으로 분류가 되고 배 같은 경우 단감 같은 경우 5년, 배도 3년이죠. 그래서 이 그 복숭아 포도 우리가 복숭아 포도 같은 경우도 3년이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호두 같은 경우는 8년이 지나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입할 수 있는 수령보다 어린 것을 유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령이 안 되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품목과 품종을 여기서 약간 구분을 하고 가겠는데요. 우리가 사과, 배, 담감, 뜰분감, 복숭아, 자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품목입니다. 사과 안에서도 우리가 품종이 다른 것들이 있죠. 홍로, 추석 때쯤에 일찍 출하는 홍로, 늦가을에 나오는 부사, 후지, 중간에 아우리, 우리가 안 읽는 시나노 골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목과 품종을 구분하셔야 하고요. 심지어 5회 때는 이 품종과 품목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문제를 출제해서 이 품목 품종을 혼동되게 용어를 적어갖고 문제를 출제해서 전체 과전 종합위원 문제를 15점을 준 적이 있습니다. 요 문제 실수 하나로 용어 실수 하나로 품종 품목 구분하시고요. 실제 결과 주수는 우리 과수원에 식재된 언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나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외하는 거 유목 그다음에 제한 품종을 제외합니다. 제한 품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두 같은 경우에는 기양이란 품종이 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두 중에서 기양은 굉장히 자두 중에서 자두의 그 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자두거든요. 이제 기양 자두가 불필요 그 품종이 제한 품종이고 오디 같은 경우도 흰오디 계통과 흰오디 배공황 특히 D 같은 흰오디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실제 결과 주수이기 때문에 가수작물이지만 그 밭작물로 들어가면 고구마 같은 경우도 수품종 같은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한 품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고사주수입니다. 고사주수는 말 그대로 죽은 나무겠죠. 고사한 나무겠죠. 언제 볼게요. 실제 결과 나무 중에서 뭘로?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거. 보상하는 손해로 죽은 거여야 돼요. 고사한 나무는 고사주수가 돼요. 물론 보험 기간 안에 죽은 나무여야 됩니다. 보험 기간 전에 죽었어? 그거 안 되겠죠. 맞습니다.
미보상 주수입니다. 고사 주수하고 미보상 주수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미보상 주수는 이것 역시도 실제 결과 주수 안에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를 한 경우는 미보상 고사 주수가 되겠죠. 그리고 미보상 그 주수 중에서도 고사 죽은 게 있고 죽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어야 됩니다.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있죠. 그것은 미보상 주수가 됩니다. 미보상 주수는 미보상 고사 주수도 있고 살아는 있으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그거는 미보상 주수가 되더라. 실제 결과 나무 주수 아닙니다. 보상한 손해 이외의 원인입니다. 다음 기수학 주수입니다. 실제 결과 나무 주수 중입니다. 전부 언제? 지금 이제 기수학 주수는 우리가 보통 다 가입일자 기준인데 기수학 주수는 조사일자가 기준입니다.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확이 완료된 나무 조사를 하러 갔어요. 조사를 하러 갔는데 이미 수확을 해버렸어. 그걸 기수학 주수라고 합니다. 주수라는 표현도 쓰지만 기수학 나무수 미보상 주수라고 하지만 미보상 나무수, 고사 주수, 고사 나무수 다 가능합니다. 수확 불능 주수입니다. 수확 불능 주수는 미보상 주수하고 또 이 구분을 잘 하셔야 해요. 고사 주수 안에도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하면 고사 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면 미보상 주수였잖아요. 자, 미보상 주수와 또 수확 불능 주수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그때는 미보상 주수예요. 근데 보상하는 손해로 지금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수확량이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아니면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지금은 그렇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내년에는 수확이 가능한 것들 있죠. 그런 것은 수확 불능 주수라고 합니다.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전체 주지나 꽃눈이 봄 약간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리되거나 침수되어서 또 이런 경우로 해서 이제 수확 불능 주수가 생긴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보험 기간 내입니다. 보험 기간 내에 항상 모든 것은 보험 기간 내에요. 주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확이 현재 보험 기간 내에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내년에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수확 불능 주수라고 하더라. 조사 대상 주수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게 되는 거 조사 대상 주수. 우리가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실제로 조사를 하는 나무라는 거죠.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나무수에서 뭘 빼냐면 앞에 걸 다 빼는 거예요.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확 완료, 기수학 주수가 수확 완료 나무수입니다. 수확 완료 나무수를 뺀 거, 수확 불능 나무수도 뺀 거, 요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됩니다. 지금은 수확 나무까지 뺀 거에서 조사 대상 주수 중에 조사 대상 나무를 표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전수조사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뺀 나무수로 표본조사, 우리가 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수가 조사 대상 주수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암기 팁으로 배울 때는 앞에 글자를 따서 미, 고, 기, 수 이렇게 합니다. 실제 결과에서 고사, 미보상, 기수학, 수학 불능 주수를 뺀 거 실미, 고, 기, 수에서 조사 대상 주수를 암기하고요. 자, 실미, 고, 기, 수를 뺀 거는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일 때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할 때는 실미, 고, 기, 수 요 암기 팁을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종합가수 포도, 복숭아, 자두, 구엠, 밤, 호두, 대추, 유자, 오미자 많잖아요. 종합과수 품목은 실, 미, 고, 기 수확불능 주수는 빼지 않고 조사 대상 주수로 산정합니다. 종합과수에서는 수확불능 주수는 정상 주수로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적과전 종합이면 실, 미, 고, 기, 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종합과수는 실, 미, 고, 기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더라. 표본조사 대상이 되는 나무더라.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요거 이해를 잘 해놓으면 자 다음 장에는 면적이 나옵니다.
똑같은 용어가 앞에 붙고 면적이란 것만 달라져요. 이건 어디에 쓰는 용어냐면 이거는 논작물이나 밭작물. 우리 앞에 주수가 붙은 것은 과수작물이 되겠죠. 과수 파트에 쓰는 주수라는 용어를 쓰지만 논작물이나 밭작물에서는 면적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와 같은 그 개념은 실제 경작 면적이 되는 거고요. 실제 결과 주수와 동일하게 가입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이 되겠고요. 자, 실제 경작 면적 안에는 수학 불능,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이 들어있고, 자, 여기서 하나 안 들어본 용어가 나오죠. 타작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작물이나 밭작물 같은 경우는 그러죠. 우리 밭에 마늘밭이에요. 이거만큼 마늘을 심고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요거만큼 정도는 양파를 심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고추밭에 갔어요. 고추밭에 갔는데 우리가 집에서 먹을 상추 심으려고 요만큼 또 비워놓은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타작물이에요.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에서 우리가 앞에 배운 그 실제 결과 주수 안에 수학, 불능, 고사, 미보상, 기수학이 다 포함되지만 실제 경작 면적 안에는 타작물이 포함된다는 거. 그거 하나 차이. 그리고 수학, 불능 옆에다가 고사 가로 해놨죠.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수학, 불능이나 고사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왜? 어차피 수학이 불능하다는 건 아예 경작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고사 면적으로 동일 취급한다는 거. 자, 수학 불능 면적 가로 놓고 가로 닫고 고사라고 되어 있는 거 잘 봐주시고요.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고사니까 뭐겠어요?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이 불가능한 거.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에서 미보상 면적 먼저 볼게요.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이해의 원인이죠.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됐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걸로 판단되는 거. 미보상 면적. 타작물은 타작물이 식재된 거예요. 자, 기수학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 중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수학이 완료된 면적이 되겠고, 자, 조사 대상 면적이 빠져 있네요. 조사 대상 면적은 뭐겠어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학 불능, 타작물, 미보상 면적, 기수학 면적을 뺀 게 조사 대상 면적이 되겠죠. 조사 대상 면적이 빠져 있네요. 요거 제가 추가해 놓을게요. 그다음에 재배 및 피해 형태 구분 관련 용어입니다. 자, 꽃눈 분화 우리 1과목에서 약간 언급하고 왔어요.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입니다.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이 필요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영양 조건, 기간, 기온, 일조 시간이 만족되었을 때. 자, 그래서 암기 팁을 영기, 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꽃눈 분화는 1회 때 통칙 용어에 5점짜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꽃눈 분화 기라는 게 붙는다고 한다면 제가 숫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1과목 설명할 때. 그래서 꽃눈 분화기는 꽃눈이 얼마? 50% 정도 진행된 때가 되겠고요. 그럼 이어서 같이 기 나오는 거 같이 먼저 배워볼까요? 바람, 꽃 또는 잎의 인편이 1에서 1mm 정도 밀려 나오는 현상을 발화라고 하고요. 신초 발화는 신초가 1에서 2mm 정도 나온 겁니다. 자, 발화와 신초 구분하시고 발화기 나오죠. 과수에서 전체 눈이 50% 정도 나온 거 발화기. 자, 신초 발화기는 신초가 50% 정도 발화된 거를 신초 발화기. 자, 기 나오는 건 전부 숫자 나왔습니다. 꽃눈 분화기 50%, 발화기 50%, 신초 발화기도 50%.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거 뭐 있나요? 개화기 있었죠. 개화기는 몇 프로? 40%. 자, 2과목 가면 이제 지금 출수 벼의 잎사귀 줄기 밖으로 나오는 시기. 벼의 잎사귀 줄기 밖으로 나오는 시기, 이거를 출수라고 하고요. 자라는 상태. 출수기는 이 잎사귀 70% 정도 출수한 시점을 출수기라고 하더라. 그럼 뭐 숫자 나오는 거는 50, 40, 70이 되겠네요. 다음 수확기는 몇 %가 아니라 농지에서 지역의 어떤 걸 감안해요?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 제가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 건 가로넣기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시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달리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낙과 나무에서 떨어질 낙이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반대로 착과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되겠네요. 적과는 지금 1과목 하면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거리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달아놓고 그 해에 영양분을 다 쏟아 넣어버리면 다음에 열매를 달지 않아요. 그걸 해거리라고 하는데 적과를 함으로 해서 해거리를 방지하고 해거리를 방지하니까 안정적인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과실들을 좀 따버리고 내가 남겨야 될 과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따버리는 행위를 적과라고 하고요. 우리가 종합이염, 적과전 종합이염,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종합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들도 기본적으로 착과수 조사라는 걸 하고요. 이 착과수 조사는 시점이 언제? 이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적과 전, 적과 후로 나눠서 적과하고 난 다음에 착과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농가에 조사를 하러 갈 때는 적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고 적과를 하기 전이라면 그 조사를 조금 뒤로 미뤄야 됩니다. 적과를 하고 난 뒤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열과입니다. 열과는 우리가 복숭아의 수도 볼 수 있고 포도의 수도 볼 수 있고 우리 뭐 토마토 같은 거에서도 잘 보이는데 과실이 내가 익을 때가 됐어요. 우리가 숙기라고 하죠. 여기서 용어는 익을 때가 됐는데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럴 경우 있죠. 이 한참 익는 시기 숙기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었어요. 수분이 많이 공급되었는데 마침 그때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 그때는 이 수분을 배출해야 되잖아요. 과실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통 터지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 포도에서 많이 터진 거 보셨죠? 그러면 토마토 이런 데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복숭아 갈라져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무는 그냥 열매를 맺는 결과주가 나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은 없지만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여기는 이제 나무 관련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과수작물이 되게 중요하거든. 제일 처음에 배우고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과수작물의 이제 뭐 고사를 판단한다든지 수확불능을 판단하든지 요럴 때 약관상에 있는 요 나무 관련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나무 관련 용어들을 암기 팁으로는 그러니까 소절도보면 매우 쳐라 이렇게 소절도봄을 매우 쳐라라고 암기를 하는데요. 소 같은 경우는 소실입니다. 소실이라는 거 없어진다는 거죠. 화재로 인해서 보통은 소실이 생깁니다. 소실도 두 가지가 있네요. 나무의 3분의 2 이상이 사라지는 거, 2분의 1 이상이 사라지는 거. 뭐 어떤 분은 3분의 2 이상은 고사라고 하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2분의 1 이상은 수확불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것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아무튼 소실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절도보면 매우 쳐라 절단이 되겠네요. 절단도 주지꽃눈이 3분의 2 이상 분리된 거 2분의 1 이상 분리된 거 이거 역시도 똑같습니다. 소실처럼 3분의 1은 고사라고 보고 2분의 1은 수확불능으로 보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다음에 도니까 도복이 되겠죠. 도복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5도 이상 기울어진 상태 이걸 도복이라고 하고 절도범은 매우 쳐라 매몰입니다. 이거 덮여버리는 거죠. 나무의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해서 주간보의 30% 이상이 묻지 상태 이런 거 가로놓기 나올 수 있습니다. 몇 프로? 30% 매몰은 30%네요. 도복은 몇 도? 45도입니다. 절도범은 매우 이거는 유실입니다. 매우 유실만 우로 해가지고 유실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내려 가는 거 이런 거 말하죠. 우리가 홍수가 왔다든지 집중호우가 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물이 너무 많아서 많이 흘러넘쳐서 나무가 이 자리를 이탈하는 현상, 내 자리를 이탈하는 현상을 유실이라고 합니다. 또 고사로 봅니다. 자, 매우 쳐라 할 때 이건 치읓은 침수입니다. 침수고요. 나무에 달린 그 과실이나 꽃이 침수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그 적과전 종합이론 배우게 될 때 이 침수 주수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얼마만큼 그러니까 침수가 돼갖고 그냥 고사가 돼버렸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침수 고사로 보지만 침수 나무를 어디까지
살아있는 나무로 볼 거냐, 조사 대상 주수로 볼 거냐도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우리가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침수가 이렇게 됐다 하고 한다면 어디만큼까지를 얼마만큼까지를 침수나무 주수로 볼 거냐는 거예요. 그런 거 산정하는 것도 나중에 적과도 종합이오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논작물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네요. 뒷부분은 이양, 모를 우리 그 논으로 옮겨 심는 작업들 있죠. 그것을 자, 이양이라고 합니다. 모짜리를 농지로 옮겨 심는 거. 직파는 그냥 종자를 모를 육묘를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그대로 파종하는 거예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전파하거나 흩뿌리거나 둘 다 사용합니다. 요즘은 직파 기계로 많이 그냥 기계로 가지고 직파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종실비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실비대기라는 건 또 무슨 콩과에 많이 씁니다. 콩이라고 한다면 콩과니까 콩, 팥 이런 거. 자, 콩이나 팥은 이렇게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꼬투리 안에 이렇게 콩이나 팥이 들어가죠. 이제 요런 것처럼 요 꼬투리 요 있죠. 꼬투리 두류과의 꼬투리 형성기를 종실비대기라고 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콩 작물, 콩 품목을 배울 때 나오겠지만 팥하고 배울 때 나오겠지만 우리가 경작불능 조사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경작을 할 수 없을 때 주는 거. 경작불능 조사 이 봄 종기가 콩과 팥은 종실비대기 전에서 나오게 해서 그때 나오는 용어가 종실비대기입니다. 정식입니다. 정식은 육묘를 해가지고 그 육묘한 거 그거를 바깥 농지를 옮겨 심는 걸 말하죠. 보통은 정식은 노지라고 한다면 육묘해가지고 우리 농지로 옮겨 심는 게 될 거고 만일에 원예 시설이라고 한다면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 심는 게 되겠죠. 정식 1, 정식을 완료한 날. 작기, 이 작기도 원예 시설 작물할 때 작기란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우스 안에 재배를 하면 보통 우리가 그 노지에서 재배를 할 때는 콩 1년에 한 번씩 죠. 논작물 벼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모작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자, 이 원예 시설 안에서 작물을 재배할 때는 만일에 상추를 재배한다라고 하면 상추는 기간이 짧잖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재배하는 게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도 재배할 수 있어요.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심고 끝나고 나면 다시 심고 배추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한 작물이 생육 기간이 있는데 정식에서 수확 종료할 때까지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한 작물이 끝나고 다음에 또 심을 때는 2작기라고요. 1작기가 끝났고 2작기, 3작기, 4작기 이것을 작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작기라는 것은 그 작물이 처음 생육 기간에 정식을 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수확 종료 끝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출현입니다. 우리가 정식을 하는 경우는 육묘에서 키우죠. 근데 출현은 뭐냐면 우리가 파종을 해갖고 씨앗으로 키우는 것들이 있죠. 씨앗으로 키우는 그 품목들에 있어서 씨앗이 자라나와서 농지 위로 딱 나오는 거를 출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논이나 밭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씨앗이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거, 이걸 출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정균 접종을 하죠. 우리 원목 버섯 같은 경우에 혹시 참나무 한 번씩 산에 가실 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려갖고 스티로폼 같은 걸로 꼭 막아져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뭘 하냐면 정균을 접종하는 거죠. 정균을 이 배지 또는 원목에 접종하는 거. 배지는 톱밥 배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배지 또는 원목에 접종하는 거를 정균 접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3회 때 출제가 되었고요.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보상하는 손이다. 이거는 요거 잘 봐야 돼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이다 라고 한다면 수확 불능 면적 또는 고사 면적이 되겠네요. 하나의 보험가입감액에 해당되는 농지 또는 과수원에서 경작한 목적물을 모두 수호하는 거. 이건 우리 1과목에서 조금 중복되죠. 제가 조사에는 조사 단계별로 본조사, 재조사, 검증조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범위에 따라서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있다고 했죠. 범위에 따라 구분한 걸로 모두 조사하는 거 전수, 일부만 추출해서 하는 거 표본조사입니다. 자, 디귿이네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미보상, 기수학, 수학 불능 주수를 뺐고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실, 미, 고, 기, 수
암기팁 알려드렸죠?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조사일자 기준으로 수학이 완료되었대요. 그럼 기수학 면적이 되었네요. 실제 결과 주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면 고사 면적이나 수학 불능 고사 주수나 수학 불능 주수가 되겠지만 이외의 원인이다 하면 무조건 미보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수들아. 요거 자체는 뭐예요? 실제 결과 주수죠. 다만 인수 조건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들은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이때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 어떤 거? 인수 제한 품종이나 유목이 되겠죠. 자, 고사 주수입니다. 어디에서 뽑냐면 실제 결과 주수, 실제 결과 나무수에서 보상하는 손해. 포인트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거. 미보상 주수입니다. 사실 뭐 이런 문제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오진 않겠지만 같이 있다고 나 밑에 거 보면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수 중에서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입니다. 그걸로 고사가 되거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거.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는 죽은 것도 있고 죽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수학 주수입니다. 기수학 주수는 실제 결과 나무 주수 중에서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실제 결과 나무수는 가입일자가 기준이지만 기수학 주수는 조사일자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면적에서도 같아요. 우리 면적에서도 기수학 면적 있죠. 조사일자 기준이라고 나오죠. 기수학 주수나 기수학 면적은 모두 조사일자가 기준이더라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 실미 고기수라고 말씀드렸고 뭐 대상이 되는 나무?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입니다. 자, 실제 경작 면적이네요. 면적 언제를 기준으로? 가입일자 기준입니다. 자, 실미 고기수 기억하고 있으면 면적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면적에는 타작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경작 면적에서 조사 대상 면적 우리 암기팁 할 때는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밭작물 배울 때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기수학 면적을 뺀 타작물 면적을 뺀 면적을 조사 대상 면적이라 하더라.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하는 암기팁은 고기가 타니까 미쳐요 이렇게 암기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학 불능 면적입니다. 어디에서요? 실제 경작 면적에서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똑같이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입니다. 자, 기수학 면적.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무설 기준으로 조사일자 기준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안정적인 수학으로 해서 과실을 따버린대요. 적과가 되겠네요. 적과는 무엇을 방지하나요? 해거리를 방지합니다. 습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해서 고온이 계속 지속되면서 물기를 배출하기,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 팡 터져버리는 거, 갈라져 버리는 것을 열과라고 했습니다. 자, 통칙 예상 문제. 예전에는 통칙 내용이 꼭 1과목이든 2과목이든 단답형 5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칙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통칙 기출문제 3에 실제 경작 면적 중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수학이 불가능한 면적, 고사 면적 맞죠? 그다음에 요건 앞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요거 겹쳐졌네요, 그죠? 맞나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한데 요거는 앞에 하고 거의 내용이 같은데 기출이 요런 식으로 기출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가 6회 때 출제가 된 거 한번 볼게요. 실은 이제는 요거보다 더 응용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번 8회 때 무화과 우리 착과 피해율처럼 이제
착각 비율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응용해서 이게 50% 피해인지 뭐 80% 피해인지 100% 피해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처럼 이것도 고사나무를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예요. 미부삭이 몇 주예요. 고사가 몇 주.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의 문제 패턴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먼저 하고 내가 그 개념 정리를 보고서 이게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내고 고사 주수가 몇 주인지를 찾아내고 미부상 주수가 몇 주인지를 찾아내서 내 조사 대상 주수를 찾아내야만 우리 과수원의 착과수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과수 품목들은 가장 기본이 착과수를 알아내야만 우리 과수원의 착과수를 알아내야만 우리 과수원의 기준이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착과수가 제일 첫 번째 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착과수 구하는 거에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틀어진다면 두 번째 소학량을 산정하는 거, 세 번째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 네 번째 보험금을 산정하는 문제가 계단식으로 모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수 산정하는 게 가장 기본이더라. 착과수 산정의 가장 기본 중에서 나무를 구분하는 게 더 기본이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6회 때 출제가 되었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두 품목이네요. 수령이 9년입니다. 자, 자두. 자, 가입일자. 자두는 6년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어요. 수령 9년짜리니까 가입이 가능하죠. 계약 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11월 14일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두 보통 종합가수들은 나무 보험 종기가 11월 30일입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거고 실제 문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사 종료 착과수 조사 들어갔네요. 조사 일자 한번 봅니다. 8월 18일입니다. 8월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상기 조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수원에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 자, 살아있는 모든 나무수가 270주래요. 270수. 자, 중요한 단서 여기 있습니다. 고사나무는 제외했대요. 그럼 고사나무는 270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019년 7월에 발생한 보상하는 손해로 2019년 7월에 고사됐대요. 자, 조사일자 한번 봅니다. 조사일자가 2020년 8월 18일입니다. 18일인데 2019년 7월에 고사했대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이미 고사가 됐어요. 고사가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나중에 실제 결과 주사안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이거는 이미 가입일자 기준으로 그 전에 고사가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결과 주수를 구할 때는 포함되지 않더라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19년 12월에 발생했어요. 지났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3월달에 고사가 됐대요. 자, 그때는 25주네요.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가 됐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보통은 과수 작물들은 이런 종합과수들은 그 전년도에 가입을 해서 그 다음에 보장을 봅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14일인데 12월에 발생한 손해니까 맞고요. 아직도 2020년 그대로 이어지죠. 3월 고사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장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보상하는 손해를 고사했으니까 우리 나무 용어로 한다면 고사 주수가 되겠네요. 고사 주수 25주입니다. 이 25주는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고사나무 제외라고 하기 때문에 270주 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리하고 갑니다. 네 번째. 20년 6월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네요. 자, 보험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 원인으로 7월에 고사가 됐대요.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이니까 뭐요? 미보상 주수가 될 거고 미보상 주수 중에서도 고사가 된 미보상 주수네요. 미보상 고사 주수가 되겠습니다. 고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25주도 270주 안에 포함이 안 되겠죠. 자, 다섯 번째. 20년 6월에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입니다. 착가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것도 미보상 주수죠. 미보상 주수지만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에는 포함된다. 270주 안에는 포함이 되겠네요. 이 270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냐 안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나요? 자, 문제 첫 번째입니다. 착과수 조사 결과 우리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를 산정하라고 했네요. 실제 결과 주수 안에는 다 포함이 되죠. 미보상, 고사,
수학, 불능, 기수학 다 포함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270주가 파악이 됐어요. 이 270주 안에는 고사가 빠져 있죠. 맞나요? 죽은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고사가 빠져 있다고 해서 미보상 고사는 들어간다가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고사된 나무는 근데 죽은 나무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봄 관련해 고사나무가 빠져있어 이게 아니고 그래서 270석 고사나무만 빼면 되겠네요. 25주 더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주 자 25주는 실제 고사 주수가 되길 거고 15주는 미보상 고사 주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310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보상 주수 구라고 돼 있네요. 미보상 주수는 미보상 고사 주수도 있고 살아있으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사된 미보상 주수 15주 살아있으면서 착가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거 10주 두 개 더하면 25주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고사 주수를 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사 주수는 보상하는 손해로만 고사된 거니까 25주 이게 될 거고요. 만일에 네 번째 4번 문제를 여기서 낸다면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사 대상 주수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결과도에서 미, 고, 기, 수라고 했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가 310주니까 310주에서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가 몇 주인가요? 25주네요. 그럼 25주. 고사 주수가 몇 주인가요? 25주. 빼면 되겠네요. 310주에서 50주를 빼면 몇 주가 되나요? 260주가 되나요? 310주에서 50주 빼면 260주. 이게 조사 대상 주수 되겠네요. 자, 조사 대상 주수까지 해서 문제 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찾게끔 해가지고 과수 보험금 구하는 거, 저가전 종합비용 보험금 구하는 문제가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분히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단순하게 이 통칙의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용어를 가지고 응용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이어서 풀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다들 이번 8회 문제가 어떻게 보면 기본석 맡기고 처음 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8회지만 1회 같은 시험이었고 이번 문제 유행의 패턴은 앞에 나왔던 우리 패턴들하고 완전 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8회의 문제 패턴을 보고 다음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나가는 능력이 중요하구나. 응용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고 암기도 되셔야 하고 응용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의를 들었을 때 그 강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해요. 이해가 되고 나면 암기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저는 암기하고 나면 저가전 종합이용 강의 듣고 나면 다음에 종합과사 할 때 저가전 종합이용 다 까먹어요. 종합과사 하고 나면 또 논작물 까먹어요. 논작물하고 밭작물 하면 또 논작물 까먹어요. 앞에 단계를 자꾸 까먹는다고 저만 그럴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비슷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돌았으면 까먹고 돌았으면 까먹고 해요. 하지만 그거를 줄이는 거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암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 핸드폰 번호 우리 집 주소 처음에 딱 한 번 듣고 바로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듣고 기억해서 내 머릿속에 암기를 하는 거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엄마라는 말 자체를 수십 번을 들어야 수만 번을 들어야 그 엄마라는 말을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큼 반복이 중요하고 이 손해평가사 시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붙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누구나 비슷하거든요. 처한 상황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까먹는 조건은 같습니다. 누가 이 시험을 붙냐면 누가 얼마만큼 책상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앉아 있었냐 의 싸움이기 때문에 엉덩이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해평가사 시험을 위해서 엉덩이를 얼마만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앉아서 내가 노력을 했는가에
우리 합격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돌았으면 까먹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새기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고 이제 품목별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